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팅엄과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잉글랜드 1부 17위 무승패 무패입니다. 일단 노팅엄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수비와 역습입니다. 생각보다는 역습 상황에서 나름 인상적인 시퀀스를 만들기도 하나 문제는 자신들의 후반전 집중력도 떨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하면서 날린 승점도 꽤 되는 상황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상적인 면모를 보여도 후반전에 이를 까먹어버리는 양상도 있는 상황입니다. 1대3으로 진 토트넘 전이 딱 이런 패턴으로 진 매치입니다. 맨시티 잉글랜드 1부 2위 무승무승승입니다. 맨시티가 걱정되는 것은 선수들의 체력입니다. 스몰 스쿼드로 운영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데브라이너도 인터뷰에서 완전히 지쳤다는 투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과르디올라 감독도 지난 경기 로드리와 데브라이너를 중간에 빼주는 등 선수들의 체력적인 모습을 보충하려는 상태입니다. 홀란드 없이 4골을 기록한 화력은 여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한데 맨시티가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맨시티가 체력적인 부분을 보충하면서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맨시티가 그래도 홀란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득점력에서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더 3.5 양상 속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인츠와 쾰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 독일 1부 15위 승무승승무입니다. 최근 기세가 가장 좋은 팀입니다. 특히 주포인 브루카르의 폼이 살아난 것이 클 것입니다. 올 시즌 마인츠의 고민은 결정력이 시즌 내내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루카르가 살아나자 팀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최근 5경기에서도 11골로 줬습니다. 마인츠가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던 만큼 제 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쾰른 독일 1부 17위 무무승패패입니다. 쾰른은 여전히 결정력 난조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다름슈타트에게도 무득점에 묶이고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젤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양상을 쉽게 극복하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제는 쾰른이 라인을 올리고 호전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상황이 잦다는 것인데 수비 리스크를 가진 팀이 골을 넣지 못하면 수비 약점만 돋보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결정력의 차이를 크게 봐야 할 전망입니다. 쾰른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승부를 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난조가 더 두드러지는 매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인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다름슈타트와 하이덴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슈타트 독일 1부 18위 패무패패승입니다. 호전적으로 나서는 팀입니다. 바이언을 상대로도 2골을 기록하는 등 아예 웅크리는 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력이 높은 라인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 리그에서 기대 실점이 60골을 넘는 팀은 하이덴하임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상대가 뻥 차주는 공에도 꽤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하이덴하임 독일 1부 12 패무승무패입니다. 오픈플레이에서의 뚜렷한 정교함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하이덴하임의 진가는 베스텍 클라인스트의 콤비네이션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베스테가 킥이 매우 좋은 편이라서 앞으로 뻥 차주거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머리에 맞추는 공을 만들어내는 데 능합니다. 물론 하이덴하임의 온더볼 역량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라서 공을 몰고 나가다가 끊기는 상황에서는 취약한 편입니다. 본인들도 온더볼 상황에서의 약점이 뚜렷한 편이기는 하지만 다름슈타트가 가지고 있는 수비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베스테의 킥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클라인스트의 경합 능력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 3.5 양상 속 하이덴하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비아레알과 라요 바이에카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스페인 1부 9위 승승패무승입니다. 비아레알이 최근에는 라요에게 꽤 약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잘 풀어내지 못하고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답답한 양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조타수인 파레오가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는 비아레알의 공세는 4-4-2와 속공으로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좋은 상황입니다.
라요의 압박을 무시하고 플레이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요, 스페인 일부 15위 패승 무승입니다. 라요가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득점력이 눈에 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매치에서도 2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박스 바깥에서 넣은 2개의 중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는 오사수나의 수비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거의 만들지를 못하면서 고전한 양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아레알의 속공 옵션이 추가된 상황에서는 라요가 수비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비아레알이 지공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라요의 압박이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속공으로도 상대를 타격하는 양상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라요가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은 아주 부족한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골 운이 따랐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베티스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스페인 일부 7위 패패패승승입니다. 베티스가 올 시즌에는 세비야를 리그 순위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전에서는 유독 세비야에게 길을 못 쓰던 전력입니다. 지공 성향으로 천천히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아쉽게도 세비야가 이를 막아세우고 역습을 가면서 신승 양상을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베티스가 공수 전환에서 아주 뚜렷하게 기동성을 발휘하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세비야 공략에는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세비야 스페인 일부 12위 무패승승승입니다. 세비야도 중앙에서 빌드업을 하는 체계가 유리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지공 성향을 막아세우는 것에는 늘 재능이 있던 팀입니다. 4-4-2를 가동하는 상황이나 3백을 가동하는 상황에서도 전부 수비적으로는 상대를 꽤 물먹이는 편이었습니다. 현재 감독인 키케 플로레스 감독도 거친 플레이와 간격 유지로 압박하는 시퀀스에 대한 토대는 잘 닦는 유형의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베티스가 가지고 있는 지공과 기동력으로는 세비야의 압박과 간격 유지 공략에 애를 잘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비야가 중앙에서의 힘싸움이나 찬스메이킹에 능한 전력은 아니라고는 하나 베티스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